최영신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약간은 머리 아픈 그러한 과정이거든요. 왜 머리가 아프냐면은 어떠한 것이 딱 하나로 통일이 되어져 가지고 어떠한 이론이 전개가 되어진다면은 머리가 덜 아픈데, 약간 책마다 그 과정이 좀 달라. 그런데 결론은 같고, 그래서 양자역학 공부를 폭넓게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 책을 보고 저 책을 보고 막 여러 권을 볼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책마다 약간 다르게 기술이 되어져 가지고 머리가 좀 골치 아픈데, 그것을 이번 시간에 참고적으로 한번 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책을 볼 때 아하, 여기서는 이렇게 했구나 라고 넘어갈 정도가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게끔 이번 시간을 계획했거든요. 약간 복습을 하고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 가지의 변수 분리된 방정식이 생겨났습니다. 파이에 대한 방정식, 세타에 대한 방정식, R에 대한 방정식이거든요. 지금 현재 저 얘기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수소원자 양자역학 풀이 1단계로 가세요. 지금 이번 시간에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 세타에 대한 미분 방정식 있죠. 이것이 버금 르장드르 미분 방정식이라고 했잖아요. 이 버금 르장드르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하여 먼저 르장드르 다항식부터 알아야 되죠. 르장드르 다항식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클릭해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와서 보세요. 그러면은 르장드르 다항식 PLX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르장드르 다항식 정의거든요. 이러한 르장드르 다항식 같은 경우는 르장드르 미분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이죠. 참고로 여러분들 PLX가 르장드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라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임의의 상수를 곱해가지고, 즉 임의의 상수 C 곱하기 PLX도 르장드르 미분 방정식의 해가 돼야 하는데 당연히 되죠. 이러한 버금 르장드르 미분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PLN 그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무엇을? 이 버금 르장드르 미분 방정식의 해를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 이때 X는 코사인 세타요. 그래가지고 PLM 이것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1-x의 제곱 2분의 m제곱 PL 가로 열고 m 가로 닫고 그렇게 되어지죠. 이때 이것 같은 경우는 르장드르 다항식 PLX를 n번 미분해라, 그런 뜻인 줄 잘 알고 계시죠. x를 코사인 세타로 놨다면은 이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1 코사인 제곱 세타가 사인 제곱 세타이기 때문에 이쪽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사인 세타의 m제곱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PLN 이것을 다시 한번 똑같은 표현으로 적어주면은 이쪽으로 오죠. 그래서 PLM 그렇게 다시 적어줬고, 그런데 이 PLM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미분 방정식에서 라지 세타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라지 세타의 LM이나 PLM이나 다 똑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PLX를 n번 미분해라고 했는데, PLX 이것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줘가지고 n번 미분해주는 그 형태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앞에 있는 이것은 그대로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있죠. 이것 같은 경우는 아까 사인의 m제곱이 된다 했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거 x제곱 마이너스 1의 l제곱을 l번 미분하는데, l번 미분한 것을 또다시 n번 미분한다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x제곱 마이너스 1의 l제곱을 l 플러스 n번 미분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해는 스페리컬 하모닉 펑션 y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것을 다 계산하고 난 다음에 x 대신에 코사인 세타를 집어넣어 줘야 된다 했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스페리컬 하모닉 펑션을 구하면은 이 세타의 함수에다가
파이의 함수를 곱해줘야 되죠. 이 세타와 파이 이 두 개를 곱해 놓은 것을 스페리컬 하모닉 펑션이라고 했죠. 즉, 이 두 개 곱해 놓은 이것이 스페리컬 하모닉 펑션 y의 LM이야. y의 LM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세타의 함수 곱하기 파이의 함수가 YLM이잖아요. 그래서 YLM은 세타의 함수 적어주고 파이에 대한 함수 적어줘. 그런데 여기서 앞에 있는 것들 있죠. 루트 2파이분의 1은 파이에 대한 규격화 상수이고, 그 다음에 이것 같은 경우는 세타에 대한 규격화 상수가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 앞 시간들에서 했지요. 여기에다가 어떠한 상수를 하나 더 곱해줘도 여전히 해가 된다겠어. 그런데 어떤 상수를 곱해줄 것이냐면은 이것들은 이미 규격화가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크기가 1인 상수를 곱해줘도 규격화 조건은 여전히 만족하거든요. 그런데 마이너스 1의 m제곱의 크기는 뭐예요? 1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다 곱해줘도 여전히 YLM은 해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가 되어진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의 m제곱 같은 경우는 물론 없어도 여전히 상관없어 해가 되긴데, 그런데 적어놓으면 조금 더 편리하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얘를 적어주는 관례가 있는데, 이런 때 마이너스 1의 m제곱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불러주냐면은 콘던 쇼트리 페이지, 즉 콘던 쇼트리 위상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콘돈 쇼틀리 페이지 이것이 사람을 조금 귀찮게 해요. 즉 얘를 수식적으로 좀 넣어주면 편한 맛은 좀 있을랑가는 몰라도 처음에 배울 적에는 약간 좀 혼동스럽게 해주거든요. 어떤 점에서 혼동스럽게 해주느냐 봅시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거 있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해왔어요. 수소원자 양자역학 풀이에서 계속 설명을 해왔어.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세타의 LM이 P의 LM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M 대신에 마이너스 M을 집어넣어줬다고 했을 적에 당연히 이것은 PL의 마이너스 M이 될 것이고, 이 결과가 PL의 M과 이렇게 관련이 맺어진다라는 것도 앞 시간들에서 했지요. 이 결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클릭해서 보든지 하세요. 물론 여기와 여기에서 여기는 자기 양자수가 당연히 0보다 큰 경우고 여기는 자기 양자수가 0보다 적은 경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식에서나 이 식에서나 m이라는 글자 자체는 0보다 크거나 같아. m이 0보다 커야 이것이 마이너스 m이 되어져 가지고 0보다 작은 경우 자기 양자수에 대한 세타 값이 되어지겠죠. 스페리컬 하모닉 펑션을 이렇게 지금 구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책들은 어떻게 해 놓았는가 그걸 보도록 합시다. 먼저 최근에 그리피스 양자역학 책이 많은 대학에서 쓰여지고 있죠. 그리피스 양자역학 책에서는 스페리컬 하모닉 펑션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물론 그 결과는 같습니다. 그런데 표현식은 또 달라. 그리피스 양자역학 책에서는 PL의 MX 있죠. 이것을 어떻게 정의를 해 놓았냐면은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M자에가 절대치가 붙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절대치가 붙어져 있기 때문에 0보다 큰 자기 양자수에 대해서는 이거나 다 똑같죠. 그런데 0보다 작은 자기 양자수에 대해서는 이것하고 이하고 다르죠. 그런데 어떻게 정의가 되어졌든지 간에 최종적으로 무엇만 맞으면 되냐면은 Y의 LM만 맞으면 됩니다. 왜 Y의 LM만 맞으면 되느냐?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푸사이잖아요.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푸사이에서
R 세타 파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세타와 파이를 우리가 YLM이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목적인 YLM만 맞으면은 그 중간중간은 나는 이렇게 정의했다 저렇게 정의했다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최종 목적만 맞으면 돼. 그래가지고 YLM을 그리피스는 또 어떻게 정의를 해 놓았냐면은 당연히 세타의 함수와 파이의 함수 곱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세타에 대한 함수가 여기서 요만큼 되어지죠. 세타에 대한 함수가 여기서 요만큼 되어지고 파이에 대한 함수는 여기서 요만큼 되어지죠. 여기 양자역학에서 이 파이 있죠. 이 파이는 루트 2파이분의 1 익스포넨셜 im 파이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뭐냐 그 혼동 여지 없이 그렇게 딱 외워놔 버리세요. 그러면은 그리피스 양자역학 책에서는 이렇게 놔두고 그 앞에다가 또 엡실론을 곱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엡실론이 자기 양자수 m이 0보다 크거나 같을 적에는 엡실론이 마이너스 1의 m제곱 그렇게 정의가 되어지고 자기 양자수 m이 0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는 1 그렇게 정의를 시켜놨거든요. 그렇게 정의를 해놓고 스페리컬 하모닉 펑션을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해 놓았잖아요. 이렇게 정의를 해 놔도 맞긴 맞습니다. 맞긴 맞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최종 결과가 이것하고 일치한다 그 말이야. 그리고 또 나름대로 잘 적어진 책 중에 하나가 리보프 책입니다. 그런데 리보프 책에서는 이 PLM을 정의를 함에 있어서 약간 좀 색다르게 정의를 했거든요. PLM 해서 마이너스 1의 m제곱 해놓고 이 뒤에 것을 붙여 놓았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 것은 우리들 여기 붙어져 있는 거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왔던 PLM에다가 마이너스 1의 m제곱을 PLM에다가 곱해준 것이 바로 리버프 책에서 서술 방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리버프 책에서 서술 방식은 이 YLM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스페리컬 하모닉 펑션 YLM을 어떻게 적어 놓았냐면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이렇게 적어 놓은 것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적어 놓은 것하고 같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1의 m제곱이 여기서는 안 보이잖아요. 왜 여기서는 안 보이느냐? 바로 이 앞에 PLM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의 m제곱을 붙여줬잖아요. 붙여줬기 때문에 결국 똑같죠.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1의 m제곱이라는 콘돈 쇼틀리 페이지를 보통 책들에서는 다 YLM을 표시를 한 거기에다가 적어줬는데 리버프 책에서는 이 PLM 여기에다가 적어줘가지고 정작 YLM을 나타낼 적에는 PLM 속에다가 포함시켜 놨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죠. 요 표현이나 요 표현이나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지금 현재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쭉 설명해 왔던 방식하고 그리피스 책에서 설명 방식하고 리버프 책에서 설명 방식은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전부 다 미분방정식을 직접적으로 풀이했다는 거야. 다른 물리적인 법칙이다 뭐다 그런 거 일체 다 버려버리고 순전히 수학적인 미분방정식만 풀어서 이렇게 이끌어왔다 그 말이야. 그런데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하는 이 파란 점 찍어 놓은 가시로이츠 양자역학 책하고 송희선 교수님 양자역학 책에서는 미분방정식의 급수회로 풀어놓은 것이 아니라 연산자 방법을 사용을 했거든요. 즉 각운동량 L 플러스 마이너스의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구해 놓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연산자를 안 배웠잖아요. 다시 말해서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를 구한 방법을 아직 안 배웠잖아요.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연산자 방법에 의해서 스페리컬 하모닉 펑션을 구하는 것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안 들어도 되고 이미 양자역학을 다 배웠다 그러신 분들은 아하 저기서 저렇게 해 놓았지 책마다 다르지 그것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래서 가시로이츠 책에서는 PLM 있죠. 이것을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PLM 있죠. 이것을 이렇게 정의를 했고 또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죠. 그런데 가시로이치 책에서는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똑같습니다. 결론은 이거나 여기에 적어놓은 이거나 다 똑같아요. 왜 똑같은가 한번 봅시다. 가시로이치 책에서 PLM을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뒷부분 한번 봅시다. 제가 점선으로 칠해 놓은 곳. 이 뒷부분을 보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쪽이 1-x의 제곱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x의 제곱 마이너스 1로 고치면은 앞에가 마이너스 1의 l제곱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x의 제곱 마이너스 1로 고쳐주고 마이너스 1의 l제곱으로 해주면은 이것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1의 l제곱에다가 pl의 마이너스 m이 되어집니다. pl의 마이너스 m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기 m 대신에 마이너스 m 대입하면 되어지죠. 그래서 이것이 아까 얘를 순서를 바꿔주니라고 생성되어졌던 마이너스 1의 l제곱 적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 pl의 마이너스 m 적어주고 이 앞에 거 있죠. 이 앞에 것은 또 그대로 여기가 빨간색으로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기서 마이너스 1의 l제곱하고 여기 또한 마이너스 1의 l제곱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의 2l제곱은 1이죠. 남는 것은 마이너스 1의 m제곱만 남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의 m제곱 해주고 나머지 것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나머지 것 그대로 적어준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수식에서 PLM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즉 이것만 남기고 얘를 좌변으로 넘겨버리면 바로 이 수식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적어 놓은 이 수식이 결국은 PLM이 되어져 가지고 여기에서 제가 PLM이라고 적어 놓은 이것하고 같더라 그 말이야. 그리고 가시로비치 책에서 PL의 마이너스 M 같은 경우도 당연히 여기 정의된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마이너스 M, 여기서는 플러스 M인데 둘 다가 M이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제가 앞전에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다시피 여기 PL의 마이너스 M 같은 경우는 PL의 M에서 M 대신에 마이너스 M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지워버려도 됩니다. 지워버려도 되는데 책에서는 다 또 적어놨더라고요. 친절하게. 그리고 PL의 M과 PL의 마이너스 M을 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YLM을 어떻게 적어 놓았냐면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여기 적어 놓은 것하고 똑같잖아요. 즉 이렇게 적어 놓은 이것이 여기 적어 놓은 것하고 똑같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가시로이치 책에서 적어 놓은 것이나 리보프 책에서 적어 놓은 최종 결과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쭉 강의했던 그 결과나 YLM이 어때요? 다 똑같죠? 다 똑같아. 다만 겉보기에 그리피스 책에서 적어 놓은 YLM만 조금 색다르게 적어져 있고 막 절대치가 있고 그래서 좀 그랬는데 결국은 이것도 절대치를 띄워놓고 M이 0보다 큰 경우, 작은 경우 분리해서 딱 적어주면은 이것도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그 제가 해봤다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송희선 교수님 책입니다. 송희선 교수님 책은 우리 한국 학생들 보라고 잘 수식 같은 거 잘 풀이를 해 놓으셨죠. 그래서 저도 송희선 교수님 책을 참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희선 교수님 책에서는 PLM을 당연히 우리와 똑같이 정의를 했어요. 이 PLM을 이렇게 정의를 했고 여기서 정의한 것과 똑같죠. 100%. 당연히 송희선 교수님도 PL의 마이너스 M도 정의를 해 놓았어요. 근데 이 정의라는 것은 얘와 연관이 되어져서 정의가 되어진 건데 PL의 마이너스 M이 여기 적어져 있는 거고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수님 책 같은 경우는 YLM을 구함에 있어서 어떻게 했냐면은 가군동량 내림연산자, 가군동량 올림연산자,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L-와
L 플러스 이 연산자를 사용을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YLM을 계산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맨 처음에 자기 양자수 되어지는 경우, 즉 YL의 L 이것에다가 가군동량 내림 연산자를 L-M번 작용시켜 가지고 최종적으로 YLM을 얻어내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쭉 이제 계산을 해 보면은 어떤 것이 나오냐면은 먼저 YLL을 계산을 해야 되겠지요. 이 YLL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세타의 LL, 이때 M은 L 값을 갖는 경우요. 다시 한번 송희선 교수님 책에서는 Y의 LL을 구해가지고 그 결과에다가 가군동량 내림연산자 L-를 L-M번 적용시키면은 최종적으로 이것들이 곱해진 상태에서 YLM을 구해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YLL을 구해야 되겠잖아요. 이것을 구해야만 가군동량 내림 연산자를 L-M번 작용시켜 가지고 이러한 팩타를 곱해줘 가지고 YLM이 되어진다, 그렇게 했잖아요. 물론 송희선 교수님 책 보면 이것들이 자세히 설명이 됐는데, 지금 저는 이 강의의 목적이 뭐예요? YLM이 책마다 결과는 같지만은 그 도중 과정이 조금 달라가지고 보는 학생들이 많이 혼동을 일으키니까 그 혼동을 지금 이 시간에 조금 이것을 예습을 해가지고 나중에 책 볼 때 혼동을 약화시키자라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YLL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 급선무인데, YLL 같은 경우는 세타의 LL에다가 또 뭘 곱해주면 됩니까? 루트 2파이분의 1 익스포넨셜 IN파이를 곱해주면 되어지죠. 그런데 먼저 세타의 LL은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거든요. 이것은 이미 규격화 되어졌어요. 그 송희선 교수님 책 같은 경우는 이 세타의 LL을 잘 구해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규격화까지 다 시켜 놔가지고 여기 세타의 L에다가 이거 있죠. 루트 2파이분의 1 익스포넨셜 IN파이, 그것을 곱한 것을 YLL이라고 했는데, 이 YLL에다가 가군동량 내림 연산자를 L-M번 적용시킨 다음에 얘를 곱해주면은 결과적으로 Y의 LM이 된다겠어요. 그래서 이미 규격화된 YLL을 가군동량 내림 연산자를 L-M번 적용시켜 가지고 YLM을 얻어냈는데, YLM을 얻어내다 보면은 달리 콘돈 쇼틀리 페이지를 정의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이렇게 나왔어요. 곧바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 결과를 보면은 이거하고 다 똑같지요. 똑같은데, 다만 송희선 교수님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마이너스 1의 L제곱 있잖아요. 이것을 이 세타에, 여기서 세타는 물론 라지 세타거든요. 라지 세타야. 송희선 교수님은 이 라지 세타 LL을 구할 적에 마이너스 1의 L제곱을 편의상 곱해줬다고 그렇게 해 두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L이 결국은 M 값이 L인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의 L제곱을 곱해줬다는 말은 결국은 뭐예요? 이런 말들과 커다란 차이는 없겠죠. 그래서 송희선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쪽에 마이너스 1의 M제곱이 YLL에다가 가군동량 내림 연산자를 작용시키면은 자동적으로 딱 튀어나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얘가 자동적으로 탁 튀어나올 수 있게 된 근원을 찾아보면은 라지 세타의 LL을 구할 적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의 L제곱을 편의상 곱해준 거기에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Y의 LM의 마이너스 1의 M제곱이 자동적으로 따라 붙더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실내 문제를 한번 풀어봄으로써 어떠한 경우로 정의가 됐든지 간에 무엇이 Y의 LM이 다 똑같더라 라는 것을 느껴봐야 되겠지요.
먼저 어떤 것을 한번 해보냐면은 y의 2, 1을 한번 계산해보고 y의 2의 마이너스 1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y의 2, 1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냐면 먼저 그리피스 방법으로 계산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쭉 설명해 왔던 그 방식이나 리버프나 가시로위치나 손흥선 교수님 책이나 다 똑같이 돼 있잖아요. YLM이. 근데 무엇만 조금 달리 돼 있어. 그리피스 책만 벌써 PLM부터 얘가 절대치가 씌워져 있고 얘가 에피론이 곱혀져 있고 얼핏 보기에는 달리 돼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다 똑같다라는 것을 얘기를 지금 하려 그래. 실력 문제로서 y의 2, 1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그대로 넣읍시다. 여기서 m 값이 1이기 때문에 m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이 엡실론 값이 마이너스 1의 m제곱이기 때문에 일단 부호는 뭐야? 마이너스야. 그 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서 L이 2, M이 1이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되죠. 물론 여기 루트 2패분의 1을 앞에다 지금 가져왔어. 그래 갖고 P의 2의 1 그걸 구해야 되겠죠. P의 2의 1이나 세타의 2의 1이나 다 같아. 여기 다 같다고 지금 제가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세타의 2, 1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타의 2, 1은 P의 2, 1하고 같고 당연히 L 대신에 2, M 대신에 1 대입하면은 여기에다 그대로 대입해서 그대로 대입하면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L 플러스 M 하면은 얘가 뭐예요? L이 2, M이 1이기 때문에 3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L이 2이기 때문에 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2 이것을 3번 미분해줘. 이것을 3번 미분해주면 24X요. 그러면 여기 24하고 이것이 8분의 1이죠. 8분의 1하고 약분이 되면 3 그리고 사인 세타 적어주고 24X 할 적에 이 X 있죠. X가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 적어주면 이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세타 2의 1은 3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래서 여기에다가 3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익스포넨셜 im 파이인데 m이 1인 경우이기 때문에 익스포넨셜 i 파이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이 그리피스 책에 나와 있는 스페리컬 하모닉 펑션을 구해 본 것이요. 그 다음에 y의 2의 마이너스 1을 한번 구해 봅시다. L이 2, m이 마이너스 1인 경우죠. 그래서 여기에다 그대로 대입을 해 보면은 m에다가 절대치를 씌워놨기 때문에 플러스든 마이너스니까 다 똑같죠. 그래서 이것은 위의 것과 똑같이 이렇게 되어지겠다. 그 다음에 P의 2의 마이너스 1을 구해야 되겠죠. P의 2의 마이너스 1은 세타의 2의 마이너스 1과 같죠. 이 공식을 쓰나 이 공식을 쓰나 똑같겠어. 그래서 제가 굳이 이 공식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어. 밑에 공식으로 적어 볼게요. 이것은 L이 2이기 때문에 8분의 1 좀 전에 했고 그 다음에 사인 해놓고 M이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M이 마이너스 1. 그래서 사인에 마이너스 1제곱 해놓고 L 플러스 M은 뭐예요? 1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미분해라 그 말이죠. 즉 X의 제곱 마이너스 1에 L이 2이기 때문에 제곱해서 한번 미분. 이것은 8분의 1을 그대로 적어주고 얘를 한번 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고로 2는 4하고 8하고 약분돼서 2분의 1 그리고 x가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죠.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앞에다 적어주고 이 사인 마이너스 1하고 서로 약분이 되어져가지고 사인 세타만 남고 그 다음에 x 뒤에 있는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은 즉 앞에 있는 이 숫자는 다 똑같았어. 그 다음에 P에 L에 M을 집어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피스 방식에서는 P에 L에 M 요 값이 보세요. P에 L에 M 이 값이 M 값에가 절대치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P에 L에 M이나 P에 L에 마이너스 M이나 같아 틀려. 같죠? 그래서 이것은 위에 거두고 똑같겠다 그 말이야. 다만 이것은 m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파이 그렇게 되어지겠다.
이 방식을 사용해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y의 2의 원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의 1이기 때문에 부호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것은 L이 2, M이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세타의 2의 원 같은 경우는 아까 했죠. 3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익스포넨셜 i 파이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그러면은 얘하고 당연히 같지요. 이제 이것을 계산을 해 보면은 그대로 대입해 봅시다. 여기에다가 그러면은 L이 2, M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2분의 5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기 부호는 당연히 마이너스죠. M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M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2 마이너스 1 그러면은 1 팩토리얼,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 팩토리얼 고로 3 팩토리얼, 그리고 2파이분의 1 이것을 안에다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타의 LM을 구해야 되겠지요. 세타의 LM 같은 경우는 세타의 2의 마이너스 1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리고 여기에서 m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파이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것을 쫙 계산을 하면은 루트 8파이분의 15거든요. 이것도 계산을 해보면은 루트 8파이분의 15죠. 전체적으로 그리피스 방식에 의해서 구하나 다른 여타 방식에 의해서 구하나 YLM이 어때? 다 같더라. 다만 그 도중에 노테이션들이 약간 다르게 정의되어져 가지고 조금 혼동스럽더라. 그러나 결론 YLM은 같더라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실은 강의를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 경험상 양자역학 공부를 한번 깊이 해보겠다고 학생 시절에 이 책 저 책 막 보던 기억이 많은데, 처음 배울 때 책 한 권 배우기도 힘드는데 여러 책들을 볼 때마다 부호와 노테이션이 달라버려 갖고 저 능력을 초과해버린 과부하 현상이 나버려 가지고 역효과를 초래했어요. 그래서 새로 공부를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강의였으니까, 강의가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